김지은 씨는 성폭행 폭로 인터뷰에서 자신 말고도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 걸로 분명히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어제 두 번째 피해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이 안전지사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두 번째 여성이 나타났는데 네. 때는 작년 대선 때였습니다. 네. 당시 이제 안전지사가 유력한 대선 후보로 꼽히고 있을 때 작년 1월 18일에 대선 후보 초청 강연에 나선 적이 있었습니다. 아하. 그런데 이제 이 강연 후에 네. 이 안전지사가 이 여성을 호텔로 불러내게 한 뒤 호텔로 들어가자마자 성폭행을 했다. 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추가 피해 여성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하하. 여러분 기억을 조금만 더듬어 보시면요. 1월 18일, 지난해입니다. 지난해 1월 18일이면 대선 후보들의 레이스가 한창일 때입니다. 안희정 당시 지사는 대선 예비 후보였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이 피해 여성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대선을 앞두고 김지은 씨의 경우에는 앞서 김지은 씨의 경우에는요. 대선이 끝난 뒤에 지난 6월부터 8개월간 이런 몹쓸 행동을 했다고 폭로가 됐는데 이번 피해 여성은요. 대선을 앞둔 지난해 1월 18일 날 대선 후보 초청 강연이 끝난 뒤에 자신을 호텔로 불러서 성폭행을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준 의원. 네.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요. 대선 후보 초청 강연이었으면 온갖 공자님 말씀 다 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지금 비슷한 맥락이죠. 김지은 씨 성폭행한 날도 김지은 씨가 그 인터뷰한 날도 당일날 충남도청에서 남성 중심적 어떤 그 사고가 이 나라의 성평등을 저해한다는 그런 내용의 공자왈맹자왈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행사 이름도 행복한 직원 만남이라고요. 네. 그러고 나서 당일날 이제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충격을 줬는데 네. 이제 더 그 이전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네요. 네. 보니까 작년 1월 18일 같으면 서울 노원구청에서 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초청 강연회가 있었단 말이죠. 아, 그렇군요. 예, 네, 아하. 그때 사실 저 안 지사가 굉장히 인기가 좋았었습니다. 네. 사실은 저도 심정적으로 안 지사를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네. 그런 때였고 거기에서 한 얘기는 온통 정의, 네. 민주주의, 차별이 없는 세상 아하. 등등 정말 온갖 좋은 얘기 미사려고는 다 갖다 붙였었어요. 네, 아하. 그랬는데 그 당일날 자신의 싱크탱크에 소속된 여성을 불러다가 네. 호텔에서 성폭행을 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건 네. 충격을 넘어서서 거의 분노를 느끼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홍순빈 아나운서. 네. 이 두 번째 피해 여성의 주장에 따르면 혹시 그날 지난해 1월 18일 그날에만 혹시 이런 몹쓸 행동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날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성추행, 성폭행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하. 한두 차례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차례에 걸쳐 성추행, 성폭행을 이제 저질렀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그걸 한번 보면 2015년 10월 충남 예산 주차장에서 성추행을 당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서교동 연구소 근처, 그러니까 그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 근처 식당에서 성추행을 당했다. 네. 2016년에도 성추행을 당했는데 네. 2016년 7월에는 네. 충남 논산의 종교시설에서 성폭행을 시도를 했었는데 네. 이때 성폭행을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그 후에 2016년 8월, 12월 그리고 2017년 1월에 거쳐서 네. 세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여성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기억이요, 양 변호사님. 네. 이 피해 여성이 주장하는, 지금은 주장이라고만 일단 해두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성이 주장하고 그리고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장소를 보면요,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지목된 장소에 실제로 안희정 지사 그때 당시 지사가 실제로 가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가 다 데이터로 남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이 주장의 신빙성을 판가름할 수 있는 거는 안희정 지사의 그때 당시에 전 지사의 그때 당시 스케줄을 확보를 해서 실제로 뭐 어디서 강의가 있었는지 네. 뭐 그 당시 서울에 머물렀는지 충남에 머물렀는지 여부가 다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그랬는데 이 여성이 만약에 지목한 이 날짜에 실제로 그 지역에 있었다, 머물렀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 추가 폭로 그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이게 또 추가 폭로잖아요. 네. 원래 이제 김지은 씨가 폭로를 했었고 거기에 더불어서 용기를 얻어서 추가 폭로를 한 거기 때문에 네. 이게 다른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이 진술한 신빙성에도 또 신빙성을 더해줄 수가 있습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안전지사 입장에서는 지금 해명해야 될 게 김지은 씨 관련돼서뿐만 아니라 이거 추가 폭로로 지금 뭐 성추행 3회 그리고 성폭행 3회, 뭐 성폭행 미수가 한 번 있었잖아요. 이 있었던 일련의 일들에 대해서 정말 명명백백하게 수사기관에서 다 해명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이 여성은 어제 언론 보도에서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김지은 씨의 용기 낸 고백을 보고 자신도 용기를 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장 교수님. 예. 이 여성의 주장을 보면요. 시청자분들이 정말 앞서 김복준 의원님 말씀처럼 허탈, 분노를 넘어서요. 말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입에 떡 벌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드려볼게요. 2015년 행사 뒤풀이 장소에서 신체 부위를 만지는 성추행이 시작됐고 2016년 이게 정말 입이 안 다물어집니다. 2016년 7월에 충남 논산에 한 종교시설에서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참, 우리 피해자하고 저희 삼자적 입장에서는 되게 당했다? 아니면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라고 느낄지 모르는데요. 보니까 안전이사 입장에서는요, 이건 생활이신 것 같아요. 완전히 생활화 돼 있습니다. 보게 되면 초청 강연이 참석한 뒤에 그날 밤에 성폭행을 했다. 근데 그 장소가 여의도에 있는 한 호텔입니다. 네. 보통 자기의 행동 반경 안에 있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일을 감추거나 그러고 싶으면 행동 반경 바깥으로 그 패턴을 깨트립니다. 근데 이미 행동 반경 안에 있어요. 그래서 네. 우리가 흔히 호텔 하게 되면 네. 체크인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과연 이 체크인하면 모든 기록이 남습니다. 아하. 그 정도로 의식이 없을 정도로 일상생활화가 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계속해서 아마 정리된 내용도 우리가 정리해서 봐야 될 만큼 네.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계속해서 행동이 이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 지사는 이 여성분에 대해서 그냥 자기의 여자라고 생각하고서 그냥 모든 행동들이 그냥 일상생활처럼 그냥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직은 이 두 번째 피해 여성의 주장입니다. 이게 사실이라고 단언하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 이 여성의 말이 이 주장이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정말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김복준 의원님 이거 하나 읽어드릴게요. 피해 주장 여성의 내용에 이것도 있습니다. 안희정 당시 지사가 맥주를 사오라고 하거나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의 지위가 버겁다는 하소연을 하는 등의 상황에서 성폭력이 있었다. 그 김지은 씨가 그 얘기 했어요. 수행비서로 일하면서 수시로 담배를 가져오라거나. 네, 이거는 이제 이 여성의 그 싱크탱크에 있던 그 전분은 이제 보니까 맥주네요. 그러니까 어떤 사적인 심부름을 시켜가지고 자신이 있는 장소로 유인하는 어떤 매개가 되는 게 맥주 내지는 담배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봐야 되겠고요. 이제 본인이 어떤 큰 행사를 치르고 나면 딱 지치지 않겠습니까? 네. 스트레스도 확 쌓여 있는 상태죠. 네. 그거는 주변에 있는 수행 비서라든지 주변 사람들이 더 잘 느껴요. 네. 오늘 안 지사님 굉장히 힘들었겠다 느낄 때 네. 이때 이 사람이 하는 어떻게 보면 수법의 양태로 보이는데 아하, 네. 나 정말 너무 힘들어.
네.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을 해야 될까? 아, 나 진짜 회의 느껴. 등등. 이거는요. 네. 여성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모성애 같은 걸 은근히 자극하는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위세라는 거를 사용하면서 더불어 네. 거기에다가 은연중에 여성만이 느낄 수 있는 모성애, 네. 그 동정을 이끄는 방식을 추가하는 그 범죄 형태로 저는 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지사 같은 경우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말씀드리는 네. 겁니다. 누군가의 우리가 그동안 누군가의 오피스텔, 누군가의 황토방, 네. 누군가의 영상 편집실에서 이 성범죄가 이루어진 거를 지금 많이 다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은 범죄지는요, 범죄를 저는 연구한 사람이니까, 범죄지는 범인들이 일정한 자기가 선호하는 장소가 분명히 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황토방, 오피스텔, 영상 편집실이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안지사 같은 경우는 제가 장소를 쭉 파악을 해보니까 네. 심지어는 종교시설에서부터 오피스텔에서부터 호텔까지 장소에 가림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전에 장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완벽하게 자신의 세계 그리고 자신이 그 컨트롤하는 사람들은 감히 대응할 수 없고 어떤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아주 어떻게 보면 그 위험한 그 형태의 그 범죄지 선택이거든요. 네. 이거 굉장히 위험해 보입니다, 사실. 네. 김복주 의원이 되게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네. 사람들은요, 자기 행동을 통해서 자기 어떤 매력들을 자기가 반추하게 돼요. 그래서 뭔가 강연을 나간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을 얻잖아요. 그러면 그걸요, 자기에 대한 매력으로 착각합니다. 아. 근데 이 또 성적인 충동은요, 금기된 상황에서 더 자극적이에요. 그래서 종교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적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우러러 봐주는 그런 일이 끝나게 되면요. 네. 이것을 개인적인 심리 안에 충동성으로 해소하고 싶어 해요. 네. 근데 이것을 보게 되면서 저는 조금 위험할 수 있지만요. 성적 추동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동안 행적을 보게 되면은 2015년도부터 16년까지는 일상생활에서 성폭행을 시도하고 그래요. 근데 2016년부터는 아예 호텔을 잡고서 합니다. 네. 그러니까 마치 내연의 관계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인식하는 만큼 네. 조금 성적인 부분에서 조금 의식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앞서 듭니다. 김지은 씨 사례처럼 이 김지은 씨의 폭로가 나왔을 때 안희정 지사 측의 한 관계자는 진실 공방의 이 문제로 흐를 것 같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물론 시청자분들한테는 이 표현이 어떠한 감정을 일으킬 거라는 건 저는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양지민 변호사님, 이 두 번째 피해 여성의 주장을 놓고 이제 최대 관점은 과연 이 부분을 입증하느냐의 문제에 달렸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이게 2015년, 16년 지금 좀 시기적으로 오래된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친고죄 폐지가 있은 이후기 때문에 얼마든지 경찰에서 고소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제 수사를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아하. 하지만 문제는 증거겠죠. 근데 일반 그냥 강간죄에 비해서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나 추행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비교적 업무상의 그런 상하관계, 관리 감독을 받고 있는 관계가 입증이 되고 그리고 피해자의 이런 진술이 굉장히 구체적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피해자의 말을 수사기관에서도 사실 귀담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이 진술을 보면서 좀 느낀 게 네. 첫 번째 그 싱크탱크에 있던 그 직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 지위가 너무 버겁다고 이제 하소연하면서 이렇게 다가왔고 네. 그러면서 추행이 처음에는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성폭행으로 발전을 한 건데 이게 김지은 씨도 사실은 그 메신저 주고받은 그 안희정 전 지사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공개를 했을 때 그 메시지 중에서 내가 너에게 괜한 말을 한 것 같다. 괴념치 말아라.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굳이 얘기를 한다면 이 폭로들이 모두 다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서 수법이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이제 하소연하고 내가 이렇게 버겁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여성들에게 접근을 하고 그러면서 여성들이 이제 마음이 약해졌을 때 성추행이나 성폭행, 자기네 지위를 이용해서 이제 시도를 하고 그 다음에는 다 잊어라, 개념치 말아라 하는 네. 게 어떻게 보면 참 두 여성이 피해자가 다른 사람이지만 네. 수법이라든지 그 여성들이 느낀 감정들은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하. 이 여성은요, 김지은 씨와 마찬가지로 조만간 변호인단을 꾸려서 소송에 지금 대비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복준 의원님 예. 한 가지 우려된다고 해야 될까요? 지금 이 두 번째 피해 여성이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 중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성폭력을 당할 당시에는 안희정 전 지사가 절대적인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다. 혹시라도 이 내용이 네. 소송에 만약 가게 되면 혹시 이 피해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없을까 여쭤봅니다. 아니요. 이거는 아주 형법 303조 네. 업무상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네. 형성 요건이에요. 아, 그런가요? 오히려? 아하. 대법원에서 해석하고 있는 내용도 네. 사실은 이제 형법 제 297조 강간죄 같은 경우는 네. 한가할 수 없는 폭력이나 협박이 수반되는 경우에 이제 처벌을 하기 때문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거지만 네. 그거보다 약한 정도의 이 303조를 만드는 이유는요. 네. 정치적인 위세 권세 때문에 눌려가지고 그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경우라고도 명시가 돼 있어요. 아. 정치적인 권세라는 말도 나옵니다. 네, 대법원 이게 법 해석한 조문에 내용. 나와 있군요. 아니, 그 해석한 내용에 그게 나와 있어요. 아하, 네. 그렇기 때문에 피해 여성이 주장한 안전지사가 절대적인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었다는 얘기는 네. 303조 업무상 위계 위력에 의한 네. 간음죄의 형성 과정에 확실한 어떤 그 단서를 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큰 문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아하. 자, 이렇게 김지은 씨에 이어서 두 번째 피해 여성의 주장이 나왔는데 앞서 안희정 전 지사 측은 이런 입장을 내놨었는데 홍순빈 아나운서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안전지사 측은 이제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추가 피해자는 없었다. 네. 이런 입장을 이제 고세해 왔었는데 추가 피해자가 없다고요? 네, 사실 이게 어떻게 나온 말이냐면 네. 김지은 씨가 5일 인터뷰에서 나와 같은 나처럼 피해를 당한 이가 더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죠. 그랬죠. 그래서 그 다음날 인터뷰를 합니다. 그 측근과 인터뷰를 하는데 그 네. 측근이 추가 피해자가 있다는 건 오보다 네. 도청내 정무라인에서 추가 피해는 없었다라고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입장이 7일 아침에 이제 공개가 된 건데 아. 7일 오후에 추가 피해자가 또 나타났으니 네. 어떻게 어디까지 말을 믿어야 되냐 네. 이런 이제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웃긴 거냐면요. 양 변호사님. 네. 이 안전지사의 측근 저희들은 이름은 알고 있습니다만 밝히지 않겠지만요. 이게 얼마나 무책임한 건 줄 아세요? 이 얘기 보세요. 도청 내 정무라인에서는 추가 피해자가 없다. 지금 두 번째 피해 여성은요. 안희정 당시 지사의 싱크탱크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라는 데서 거기서 나왔던 직원이에요. 이런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저도 사실은 딱 그 지점을 신문 기사를 통해서 그 내용을 들으면서 딱 캐치가 됐습니다. 아, 정무 라인에서는 더 이상 추가 피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네. 그러면 당연히 사람이 드는 생각은 그 외의 사람들은 더 있다는 거냐라는 저는 딱 그게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아하. 근데 아니나 다를까 조금 말장난 같기도 해요. 네. 거기 정무 라인에서는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 깨끗하다라고 이거 주장을 하는 걸까? 그 내용이 사실 잘 읽히지 않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추가 피해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08년도에 그 안희정 지사가 전 지사가 만든 그 싱크탱크의 직원으로 밝혀졌고요. 네. 저는 사실 섣부르게 예측을 하는 거는 좀 위험하기는 하지만 네. 이게 추가 폭로가 더 있을 수도 있다라는 아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 김지은 씨가 얘기를 한 걸로는 그 도청 내에 있다라는 것처럼 되게 자기와 굉장히 지근거리에 있는 그 피해자의 얘기도 내가 들었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얘기를 한 게 느껴졌거든요. 그런 걸 본다면 물론 안희정 전 지사의 그런 권력이라든지 그런 네. 세력에 무서워서 이렇게 용기를 내지 못하는 건 다 이해를 합니다만 이렇게 추가 폭로가 나오는 이상 더 다른 추가 폭로 피해가 또 나올 수도 있지 맞아요. 않을까라는 생각도 그럴 듭니다. 가능성 커 보입니다. 그런데요. 안희정 전 지사 측근이라는 사람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추가 피해자가 있다는 것은 명백한 오보라 그랬잖아요. 어디다 대고 오보라는 말을 지금 사용합니까? 오보라는 건요. 없는 사실, 실제와 다른 사실을 언론이 보도할 때 오보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다 대고 지금 오보라는 지금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